글쎄요, 여기 더클 하나를 제가 깜빡했네요.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원래 뭐 조립하고 나면 나사 하나씩 남듯이. 참 오늘 날씨는 참 좋네요. 자, 네팔 270 피칭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펼쳐줍니다. 그라운드 시트를 적당한 곳에 이너 그라운드 시트 자리 잡고요. 잘 펴준 다음에 이너 텐트를 그 위에 펼쳐줍니다. 그라운드 시트 모양과 꼭 같게 펼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대를, 이너 텐트 폴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너 텐트 폴대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은색이 한 개 조로 되어 있는 것이 이너 텐트 폴대인데요. 가장 중요한 폴대입니다. 거의 네팔 270의 기본 골격이 되는 폴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잘 자립시키시면 그러면 전체적인 피칭의 거의 절반 이상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혼자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폴대를 집어넣고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쉽게 아마 이 폴대를 집어넣고 또 자립까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이제 자립에 들어갑니다. 이너 텐트 자립만 시키면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으로 이너 텐트를 자립시키면 나머지는 플라이만 씌우면 전실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런 구조의 텐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플라이는 이렇게 훌쩍 던지시고 밑쪽에 있는 후크에 그 고리를 잘 걸어 주시면 됩니다. 앞과 뒤를 잘 구분하시는 거, 색깔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몇 번 피칭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이렇게 쭉 빼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텐션 유지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앞쪽에 있는 고리에 이렇게 패킹을 합니다. 이 팩을 박을 때 텐션을 아래쪽 하단 쪽 텐션을 최대한 주면서 팩을 박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실 폴대를 설치하는데요. 지금 세 번째 폴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팔 270 같은 경우에는 폴대가 3개만으로 모든 피칭이 끝이 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의 텐트입니다. 그만큼 미즈캠이나 솔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설치가 쉬운 텐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전실 쪽 텐션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팩다운을 합니다. 팩다운은 텐션을 잘 조절하면서 팩다운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전체 길이가 570cm입니다. 리빙쉘 크기로서는 충분한 크기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그런데 문제는 넓이가 280cm인데요. 보통은 330cm 아니면 조금 좁다 해도 300cm 이상인데 280cm면 좀 좁죠. 280이라고 하는 수치가 300보다 20cm밖에 작지 않지만 실제로 안에서 전시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리빙 쉘 텐트의 어떤 구조적인 그런 역할을 생각했을 때는 좀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죽는 공간을 많이 없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이라인도 보시면 잘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저 가이라인을 패킹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팩다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패킹이 아니라 자꾸 패킹이라고 하네요. 밑에 스커트도 보시면 적당한 길이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너 쪽에도 커튼식으로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있게 돼서 여름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되겠습니다. 겉모습은 이 정도로 보시고 이제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에 안쪽을 살펴보실 텐데요. 출입문도 상당한 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는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안을 보시면요. 리빙쉘 텐트는 바깥보다도 내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공간감이 이 정도가 됩니다. 광각임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닥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3인용으로 적합한 텐트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4인 가족이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입식으로 사용했을 때 좁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전실 공간은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창문이 큼지막한데 이걸 지퍼로 닫아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전체적인 지퍼 품질이 상당히 좋아서 지퍼 여닫을 때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앞쪽에 벤틸레이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도 벤틸레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정부를 보시면 고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여기 심실링 처리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들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뜨기 전에 열심히 캠핑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텐트 보시면 네팔 270이 가장 자랑하는 이너 텐트입니다. 면 혼방 재질로 TC라고 하는데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로가 굉장히 적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결로가 적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안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바닥은 폴리 옥스포드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한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뒤쪽에 벤틸레이션이, 또 이너에도 벤틸레이션이 달려 있다는 거. 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도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4면이 모두 개방되는데요. 이런 리빙쉘에서 이런 이너 텐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에는 코드가 들어올 수 있는 지퍼가 마련되어 있고, 앞쪽에 하나, 대각선 반대쪽에도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고요. 반대쪽 대각선에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정 부분에 보면 랜턴 거리가 하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절의 재질을 만져보시면 면 혼방임을 알 수 있고, 굉장히 쾌적한 이너 텐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너 텐트에서 바라보는 전실 풍경은 저렇습니다. 광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거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실 쪽에 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죽는 공간 쪽에 짐을 놔두면 그래도 좌식 세팅을 했을 때 꽤 넓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인 가족 경우고요. 4인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편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밑쪽에 보면 저 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당장 쓸모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캠핑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 하나 있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 굉장히 충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있는 캐노피를 열면서 메쉬 창을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개방감이 꽤 좋죠. 그래서 크기에 비해서 이 개방감이 좋은 텐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쉬창의 품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계절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럴 때 동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메쉬창을 큼지막하게 개방하고 사용하실 일이 참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구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메쉬창 개방을 하면 좀 더 개방감이 크게 느껴지죠. 이제 출입구를 완전히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캐노피를 세울 건데요. 이 폴대는 기본 구성은 아니고요. 추가로 따로 구매하셔야 되고, 제가 사용하는 건 캠프타운에서 구입한 건 아닌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폴대를 사용했습니다. 높이는 180cm이고요. 이렇게 잘 폴대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캐노피를 개방했을 때 개방감은 그래도 이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넓다랗게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3계절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사용하시면 4인 가족도 충분합니다. 타프를 기본적으로 요즘은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타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전실 공간과 그늘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3계절로 쓰시는 분이 많이 있죠. 인기가 많은 텐트였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 모습으로 사용하실 일이 가장 많은 텐트가 네팔 270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을 닫으면 조금 답답해지지만 열었을 때의 개방감은 다른 여느 대형 리빙쉘 못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열심히 쳤으니까 이제 걷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겠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수할 때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조립의 역순 아니겠습니까, 분해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퍼가 달린 모든 것들을 닫아주고, 안에 혹시
랜턴이나 이런 게 남아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근데 지퍼를 닫을 때 완전히 닫지 마시고 조금씩은 이제 공간을 남겨두셔야 나중에 패킹하실 때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어서 패킹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전실에 폴대를 잘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고리를 걸어놨던 부분들을 빼시면 됩니다. 다 빼신 다음에 이렇게 플라이를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안쪽 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저렇게 접는데요. 개인적으로 다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경험하시면서 아니면 이 영상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너에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폴대 2개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모든 철수가 거의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칭이나 접는 거나 둘 다 개별적으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20분씩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간편한 텐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무게가 16kg가 채 안 나가거든요. 모든 구성품을 포함해도.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치고 걷으실 수 있는 그런 텐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킹하실 때는 저렇게 접으셔서 이제 돌돌돌 마시면 되는데 이게 볼 때는 빨리 돌리니까 지금 빨리 감기기 때문에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힘이 드는 작업이고 저 부분을 잘 인내하셔야 마지막에 웃으면서 가족과 캠핑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잘 접으신 다음에 저렇게 가운데에 폴대를 넣어서 마르시면 좀 더 공간에도 이익이 생기고 폴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렇게 가방을 거꾸로 씌운다는 느낌으로 저렇게 패킹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안에 잘 선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라운드 시트 위에 넣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옆으로 돌리시고 저렇게 깔고 앉는 거 저렇게 해야만 사실 저 지퍼가 잘 닫힙니다. 어느 텐트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팩들 잘 정리해 주시고 폴대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모든 패킹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 한번 툴툴 터시고 주변 한번 보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